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위험물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움말 주실 전문가 오늘도 함께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숭실사이버대학의 이창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위험물 하니까요, 교수님. 뭔가 예. 생소하기도 하면서 또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반면에 좀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위험물 분야,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가요? 화학물질 중에 아무래도 이제 위험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화재가 이제 잘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연소열이 커서 네. 연소 확대가 빨리 된다든지, 그리고 일반 가연물이 타는데 위험물이 열분해가 돼서 산소를 발생시켜서 연소 확대를 키운다든지 하는 물질들을 우리는 위험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주로 이렇게 발화가 잘 되는 약간 화재와 관련된 것들을 위험물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네. 데서 이제 위험물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관장 부서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과 관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좀 쉽게 생각하면 위험물 같은 경우 소방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위험물도 보니까 종류가 상당히 여러 종류로 분류가 돼 예. 있더라고요. 위험물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네. 이렇게 많네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각 유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은 성질이 비슷한 물질들을 묶어서 제1류 위험물, 2류 위험물, 3류 위험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6단계로. 아, 성질이 비슷한 예. 거를 6단계로 이제 예. 분류를 했다. 예. 아무래도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거고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응시 자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기능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위험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응시 자격 조건을 다 풀었습니다. 아. 따라서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고요. 네. 뭐 심하게 얘기하면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진짜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하네요, 정말. 예. 그리고 네.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해당 분야 위험물을 다룬다든지 뭐 저장하는 곳에서 네. 취급하는 곳에서 네. 이런 곳에서 이제 위험물을 직접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 또는 유사 직종에서 실무 경력을 2년간 쌓으면 우리가 이제 그 자격 시험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학과라고 해서 위험물 자체가 이제 그 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네. 화학공업, 화학공학, 그리고 이제 또 뭐 산업안전, 안전과 관련된 쪽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이런 쪽을 이제 관련 학과라고 하는데 네. 이런 관련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이제 산업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사와 또 산업기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예.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거든요. 예. 주로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위험물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자라는 이제 명칭으로 네. 업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위험물을 다루는 곳에서 위험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이제 예방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사고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 네. 뭐 이런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직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직종이 여기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화학 물질 중에 위험물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위험물들을 네. 가지고 이제 위험물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가 있고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판매소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판매소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뭐 제조소다 그러면 이제 정유회사들. 정유회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도료, 그다음에 이제 금속 재련, 제약회사,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위험물을 다루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할 수 있는 그 직업
약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직종은 엄청나게 넓은데요. 음. 그 직종에서 이제 요구하는 네. 수요자의 숫자가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생활 깊숙하게 산재에 있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되게 생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결코 생소한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요.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느냐,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 하는 걸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응시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강동소방서입니다. 이 분야의 경우 모든 제조와 관련된 회사는 물론 정유, 제약, 공공기관 등 취업의 문이 넓은 직종입니다. 강동소방서의 경우 국민들에게 위험물이 노출된 곳을 관리 감독해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탱크를 더 확장한다고 할지 크기를 변경한다고 할지 그럴 때 저희 소방관서의 그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지금 도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의 위험물 제조 시설이 생활 공간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물 분야의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 미래 전망이 밝은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위험물 분야가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미개척 분야다. 왜냐하면 그 산업 활동이 자꾸 증가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각종 그 위험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각 대학교 실험실이라든지 또 주유소 또 여러 가지 그 산업 시설이 계속 증가하면서 직접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험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기가 먼저 이론 무장을 해야 된다. 그걸 저는 꼭 강조하고 싶어요. 수험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사소한 부주의가 커다란 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물 분야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위험물 분야,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 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위험물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물 기능사 시험 정보입니다. 필기시험은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으로 객관식 4지태기령으로 총 60문항 60분 동안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복합형 위험물 취급 실무로 필답형 1시간, 작업형 1시간 정도로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실기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음은 위험물 산업기사입니다. 필기시험은 일반 화학,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으로 객관식 4지태기령으로 각 과목당 20문항으로 30분 동안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위험물 취급 실무 복합형으로 필답형 1시간, 작업형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며 실기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자, 이제는 위험물 분야 필기시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공략법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먼저 기능사와 산업기사의 공통 과목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이거든요. 어떤 네. 과목이고 또 출제 경향은 어떤가요? 이제 위험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고요. 이제 네. 불에 잘 붙는 연소가 잘 되는 그런 물질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물질들과 만났을 때 그 위험성이 커진다든지 뭐 이런 물질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그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이 화재입니다. 화재. 예. 그래서 이제 화재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소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소화 약제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소화 약제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만 네.
어떤 위험물이 화재가 났을 때 적응성이 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진다. 그리고 어떤 위험물에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소화기를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 어떤 뭐 마그네슘 같은 화재가 이제 분말에 화재가 예. 났을 때 우리가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뿌리게 되면 네. 실제 화재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소화기인데도 불구하고 불을 못 끄는 물질이 있거든요. 네. 그런 위험물 각각의 성상도 알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화약제의 종류도 알아야 되고 적응성도 알아야 되고 소화기만 갖고 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 제조소나 뭐 저장소 이런 데는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럼 이제 소방 시설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소방 시설들의 종류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소방 시설들을 운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유지보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능력들을 이제 배양해주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야 시험 치시는 분 중에 화학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예. 소방 공무원 준비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위원님 기능사와 또 산업기사 각각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각각 과목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공통 과목으로 되어 있는 이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은요, 말 그대로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네. 출제 범위도 거의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오. 예, 거의 유사합니다. 이 공통 과목은 이쪽 자격증에서도 알아야 되고 이쪽 자격증에서도 알아야 되고 네. 결국은 굉장히 기초가 되는 아. 그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화재 예방과 네. 사고 시 대처 방법이거든요. 기본. 그래서 이 과목에서 출제가 많은 그 숫자의 문항들이 네.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 가장 핵심 과목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일단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요, 산업기사 필기 과목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 일반 화학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화학은 이제 그 뭐 공학의 기초 과목이라고 할 정도로 네. 화학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도 일반화학을 배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화학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주변에 굉장히 이제 보편화돼 있고 이제 넓게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화학이라는 과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물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네. 분자량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일몰이라는 그 정의는 뭐 어떻게 되는지, 네, 그게 뭘 모르겠는데요, 뜻하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네,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초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들이 앞서 뭐 산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염기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이제 이런 그 위험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네. 성질들을 이해하다 보면 그러면 산이라는 게 뭔지, 염기라는 게 뭔지, 그 산의 종류는 뭐고, 염기의 종류는 뭐고 이렇게 어떤 화학 물질의 뭐 명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화학 물질의 분자식을 안다든지,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완결한다든지, 네. 뭐 하는 것들이 전부 이 일반 화학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화학 종목의 자격증에는 네. 정말 기초가 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가 되지만 공부할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화학 과목이 어렵다 보니까 네. 뭐 수험자들 쪽에서는 이제 화학은 너무 어려워요. 네. 화학은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실제 화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원소 주기율표가 네. 우리가 이제 103종이 있는데요. 예, 원소가. 어릴 때 많이 외웠는데 예, 고등학교 그 중에 때.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만 네. 분자식을 안다든지 네. 그리고 분자량을 안다든지 계산한다든지 네. 뭐 화학식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들은 정말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외울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네. 이해가 되면 굉장히 쉬운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교수님 말만 들어서는 진짜 쉬운 것 같고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직접 공부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 좀 위험물 이런 것들이 뭔지 좀 헷갈리고 어려웠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느 순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해볼 텐데, 실기시험은 위험물 취급 실무로 복합형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합형의 기준이 뭔가요, 교수님? 이제 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 이상의 시험이 합쳐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기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필답형이다라고 해서 주관식 시험을 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실질적으로
위험물들을 다루는 과정을 네. 찍는다든지 아, 또는 위험물 시설을 직접적으로 가서 찍는다든지. 예. 그러니까 위험물 시설은 굉장히 종류가 많겠죠. 네. 뭐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음,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저장소도 굉장히 다양한 저장소가 있습니다. 네. 뭐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뭐 간이 탱크 저장소 많네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예. 그런 저장소마다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 또는 어떤 설비를 가지고 이 설비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설비를 보지 않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책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실무적인 측면을 좀 강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네. 이 동영상을 좀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그 여러 가지 그 분야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동영상 시험? 아닙니다. 그러면요? 다 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시험 문제가 보통 한 8문제 정도 예. 나오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분야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아, 예. 그럼 다 답사를 해보고 다 알고 있어야 유리하겠네요? 사실은 이제 답사를 해본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남의 회사에 이제 그냥 함부로 가서 갈 수는 없잖아요. 볼 수 있는 건 예.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시설들의 기준들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에 이제 시행 규칙에 가면 별표 4부터 별표 20까지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그 뭐 제조소면 제조소, 저장소면 저장소, 취급소면 취급소 기준들을 먼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 이 이론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네, 약간 간접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네요. 예. 네, 자 이렇게 위험물 기능사와 산업기사 두 가지 자격증의 필기와 실기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 좀 주세요, 교수님. 일단 시험을 보려면 뭐 책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수험서를 이제 하나 구비를 해야 되는데 예. 시중에 나가 보면 이제 수험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한테 맞는 그런 수험서가 있습니다. 나가 보면. 여러 종류 중에.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야 내가 이 책 갖고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너무 좋았어. 그래갖고 그 책을 사면 자기한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험서를 쓰는 서술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요약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신한테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일 먼저 자신한테 맞는 책을 구비한다. 아, 그래야만 책을 읽어도 이해도가 빨라집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예.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진도를 나감에 있어서 네. 모르는 부분이 딱 걸렸다 그러면 네. 그 부분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예. 그러면 네. 이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반전이네요. 예. 예. 그리고 또 거기서 포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따라서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험물이라고 하는 과목이 자격증을 시험을 보기 위한 과목들이 네.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을 보고 나면 그 중간중간에는 자기가 몰랐던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가 돼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 볼 때 이제 몰랐던 내용들을 또 한번 보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나서 세부적인 걸 볼 때는 이해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연도 출제 문제들을 다 싣고 있을 텐데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빼지 않고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풀어보고 그리고 또 관연도 문제들이 어떤 과목에서 어떤 퍼센테이지로 나왔는지를 보면 빈도수가 높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두면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자격증을 따는데 좀 유리해집니다.
교수님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 수험생들한테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뭐 사람마다 성격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서도 나랑 맞는 수험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꼼꼼히 잘 찾아보시고 또 모르는 문제는 체크만 해두고 이렇게 계속 파고들지 마시고 넘어가시라, 쿨하게.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예. 비유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수험생들 아주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까지 위험물 기능사와 산업기사의 시험 과목 및 또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격증 준비하는 응시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하나부터 10까지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코너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시험 준비를 하니까 좀 막연합니다. 전년도 실기시험을 분석해 주세요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전년도 실기시험 교수님 분석 좀 부탁드려요. 예. 사실은 이제 전년도 시험 문제를 분석한다고 그래서 네. 뭐 나아지진 않나요? 올해 또 똑같은 방향으로 나온다라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관연도에 나왔던 것들이 네. 좀 중요하니까 이제 예. 그것이 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아.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실무 과정 자체가 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위험물의 성상부터 위험물 제조소, 뭐 저장소, 취급소 이렇게 위험물 시설 네.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그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네. 너무 세부적인 사항들이라든지 또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설비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요. 주로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 주요 기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중요 기준 뭐 이렇게 해서 가로치고 표현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중요 기준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명쾌한 답변 주셨습니다. 주로 앞부분에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예. 실기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음.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도 아주 이렇게 세부적인 곳으로 들어가서 출제를 하게 되면 네. 결국은 그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는 좀 지양을 하고 아. 예, 좀 이렇게 보편 타당하면서 네. 정말 알아야 될 것들 네. 이런 거 위주로 내기 때문에 범위가 넓다라는 것은 공부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그러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험자들을 배려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측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은 게 수험자들한테는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막 이렇게 꽈서 내는 게 아니고 예. 상식선상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것들 위주로 내니까요. 그러네요. 자,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볼게요. 실제 근무 현장의 환경은 위험한지 또 복리후생 부분은 어떠한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환경이 이제 위험물을 다루다 보니까 위험할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예. 위험물을 다룬다 해서 그 환경 자체가 지저분하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앞서 이제 그 말씀 못 드린 분야 중에 하나가 네. 화장품 제조에도 위험물 안전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화장품은 이제 굉장히 깨끗한, 그럼요. 예, 우리 뭐 피부에 닿아도 깨끗한. 되고, 네. 예, 뭐 이런 물질들을 제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순물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클린룸과 같은 그런 시설에서 이제 만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작업 환경은 굉장히 쾌적하죠. 좋죠. 맞습니다. 예.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작업 환경이 달라지는 거지. 이 위험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 뭐 나쁘다 이렇게 네.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다루는 물질이 위험물이다 보니까 유사시에 이제 위험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했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좀 높고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라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위험도가 낮은 곳은 그만큼 대비를 좀 덜 해놓는 거고요. 네. 위험도가 높은 곳은 그만큼 소방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법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그런 시설들도 더 위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 위험도가 높을 뿐이지 네. 덜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만큼 대비를 더 탄탄히 했다는 맞습니다. 의미니까 걱정 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교수님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험물 산업 기사나 뭐 기능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범위도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전망이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제 그 위험물들이 우리가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좀 더 다양해지고 있고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위험물을 다루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이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인간의 목숨이 이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인간의 목숨이 올라갑니다. 네. 따라서 이제 안전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이 안전에 대한 대비나 뭐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험물 안전 관리자가 이제 그만큼 큰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연봉의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살면서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안전에 대한 욕구까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대비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오늘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수험생들을 위해서 위험물 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해 도움되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예. 지금 굉장히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네, 끝으로 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합격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단시간에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면 자격증을 따고 나서 실무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네.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증이 되기보다는 자격증을 따는 그 순간이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보다는 어떤 그 현상이나 뭐 성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좀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모든 전문가분들의 공통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암기라기보다는 좀 이해하면서 예. 좀 접근을 하는 게 예.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창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업이 고도 성장함에 따라서 위험물의 용도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또 위험물의 수요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문 인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그런 직군으로서의 전망이 밝고 또 자부심이 큰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위험물과 관련된 직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소 생소한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 수 있겠지만 취득 후에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 가능한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서 꼭 합격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